안녕하십니까.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린입니다. 전일 외국인들의 33거래 연속 이어지는 놀라운 순매수를 받으면서 코스피가 연고점을 돌파했죠. 종가상으로도 2040을 넘겼고요. 장중한 때 2045포인트를 웃돌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연중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일부가 미국 정치권의 부채한도 협상이 잘 타결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걸 감안해 볼 때 오늘 약간의 변동성 혹은 하락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미국의 국가 디폴트 시한을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정치권의 협상이 지금 난관에 다시 부딪혔다는 소식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신용평가사 피치사는 미국이 까딱하면 신용등급을 강등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과연 디폴트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약간은 어두워진 것만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외국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이 될 텐데 많이 오른 자리에서 오늘 시장은 상당히 외국인들의 수급을 주시할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고점 경신에서 기분 좋았던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보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먼저 전일장부터 다시 볼까요? 전문가 5분의 전일장 한마디를 요약한 리뷰 5줄 보고 계십니다. 최승 차장님은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던 날이었다. 분위기 좋았다 하셨고요. 정혜원 팀장님 그리고 김혜란 연구원님은 모두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기대감이 컸었다 하셨습니다. 김영겸 주식팀장님은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됐다라는 점에 주목하셨고 안상현 대리님은 실적 개선주의 선별적 강세도 특징이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오늘장 변수를 한번 볼까요? 최승 차장님은 전일 연고점을 돌파한 코스피가 이제 205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지 박스권을 뚫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라고 평해 주셨습니다. 정용훈 팀장님 그리고 김연겸 주식팀장님 그리고 안상현 대리님 쭉 보면요. 다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니까 변동성에 주의하자라고 하셨고요. 김연겸 팀장님도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다시 한번 난항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또한 하락될 수도 있는 분위기 주의하자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특징적으로 중국 얘기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18일에 나올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기대를 걸어보자라고 오늘장 변수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특별히 중국 얘기 언급해 주신 동부증권 김혜란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는 미국의 부채한도 이 협상 타결 기대감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고 이제는 추가적인 변수로 미국보다는 중국을 주시하자라는 의견 내셨네요. 네, 맞습니다. 전일 시장은 국내 증시가 이제 미국 부채한도 증액 협상 앞두고서는 외국인 매수세 34일째 이제 지속되면서 견조한 흐름세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계업종 강세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세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요즘 보시면 외국인이 하루 평균 3천억 원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전일도 이제 외국인 매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투신의 매도 기조 공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 투신의 매도 기조, 수급 평랑 우선 첫 번째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의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없는데 18일 예정된 중국 3분기 GDP 성장률 전분기 7.5%에서 이제 이번 3분기 예상치는 7.8%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2분기를 저점으로 지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GDP 성장률 발표가 우리 시장의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제 장기 박스권 상단 2050선 돌파할 수 있는지 또 안착 여부 확인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그동안의 물량 부담을 일부 덜어냈던 대형주들 위주로 좀 우선적으로 관심권을 두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수급 모멘텀에서 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4, 4분기 영업이익 전망 이제 개선세 보일 수 있는 업종으로 화학이라든지 반도체 업종 위주로 좀 종목 접근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디폴트까지 가지는 않겠죠? 근데 협상 분위기가 다시 좀 안 좋아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과거에도 뭐 채무한도 증여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항상 그런 사례는 반복되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이제 펀더멘탈이라든지 시장 리스크 감소세, 또 외국인 매수 기조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이번 셧다운 스테나 채무한도 증여 문제는 좀 약간 12월 그 이후로 좀 연기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신흥국 시장 안에서도 국내 증시의 강세 이런 부분에 수급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하시고 시장 대응하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간을 조금 더 벌면서 디폴트로 가진 않을 것이다. 학습 효과를 한번 떠올려보자라는 의견 또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김혜란 연구원님과 함께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한 2, 3주 정도 횡보하다가 매물대 잘소하고 전일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뭐 2050선 박스권을 이번에 뚫느냐 여부이다라는 얘기들이 많고 심지어 2100, 2200 간다. 강세장 도래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강세장에 이미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지만 약간 좀 조심할 타이밍은 단기적으로 들어섰다. 약간 좀 상반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주 전에 아마 나왔을 때는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수렴 이후에 상승폭이 어느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신고가 흐름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사실 전 세계 증시 좀 따져보면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독일이나 캐나다, 인도 같은 나라도 우리 시장하고 더불어서 2013년도에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상승이 나타나니까 감을 좀 잃어버린 투자자분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일수록 지금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 번 정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위치 감각을 잃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시점에서 코스피 201봉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16거래일 동안 옆으로 기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파란 그 직사각형으로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푸른색 원을 하나 위에다 그려놨습니다. 저게 목표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75포인트 정도로 저걸 보시면 될 테고요. 그것이 오늘 간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이후에 그 정도 목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걸 종합지수로 환산을 한다면 2,780포인트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술적 분석으로 저 빨간 화살표 아래에서 쳐올리는 화살표가 있고 위에서 내리꽂는 그런 화살표가 있죠. 그 상승폭만큼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약간 좀 짧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죠. 2,780포인트로 생각을 하신다면요. 왜냐하면 한 180포인트 정도가 7월부터 9월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2,190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상승은 어디부터 시작이 됐느냐라고 좀 작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1920포인트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2010포인트부터 한 90포인트 추가 상승이 나타나서 2080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패턴을 다른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좀 푸른색의 직사각형 패턴으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작게 본다라고 한다면 40포인트 정도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2050포인트가 단기 목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의 관점으로 축소를 시키면은요. 볼린저 밴드 상단의 저항이 오늘 2040포인트에 있죠. 또 약간 좀 긴 관점에서 주봉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2012년 이후에 5번 실패했었던 2050포인트의 저항이 이번에 6번째 돌파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의 돌파 시도가 성공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봤을 때 204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정도 그 저항은 당연히 나타날 것이다. 미국 증시가 올랐어도 그것은 나타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기적으로 놓고 보면 2050에서 2080포인트가 1차적인 목표 지수대다. 아까 푸른색 원을 그린 그 지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분위기가 틈만 나면 오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악재에 반영이 되더라도 이제 바로 다시 그것의 해석조차 달라지는 장세고요. 지나친 비관론보다는 악재의 해결을 기다리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하락하면은요 오히려 대응이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해결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상방 변동성을 기다리면서 하락하면 매수로 기다리면 되는데 오히려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에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이 되기 이전에 롱 포지션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주식을 어느 정도 매수해 놓는,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세장에 들어선 건 맞는데 한 2050 이상 자리에서 한 번쯤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도 있다라고 동시에 양면을 다 짚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참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주춤했던 매수 강도도 다시 좀 높이면서 전일까지 33거래를 연속 사자, 오늘까지 사면 역대 최장기간 순매수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화 강세가 계속 진행 중이라 어제도 1060원대까지 갔고요. 환차익도 계속 누릴 수 있는 외국인이라 향후에도 계속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2, 3주 정도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한 다음 주 정도까지도 계속 지속성을 예상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달러 흐름 자체는 이제 약세가 반전 흐름에 들어섰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66원대로 들어섰기 때문에 아마 1060원 이하로 내려가는 모습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50원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정책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1060원 이하로 내려가는 시점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반전이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달러 약세가 반전 흐름에 들어섰다, 이런 말씀 드렸죠. 달러 인덱스를 본다라고 한다면 79.75불 10월 3일에 저점을 찍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이 반전 흐름이 나타났고 지금도 이제 달러 강세 흐름으로 돌아서고 있는 흐름이 달러 인덱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만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이 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원화 강세가 좀 더 이어지는 것도 그다지 큰 폭이 남아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반전이 되는 그런 시그널로 한번 시장 내에서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선물 쪽에서 베이시스 흐름, 요거를 한번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장 강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었던 게 선물 베이시스가 초강세로 들어섰었죠. 지금 약간씩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보합 수준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베이시스가 어느 정도로 약화되는지 이거를 한번 시장 내부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은 외국인 흐름이 이제 거의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파생 상품 쪽의 선행성을 좀 읽으면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060원대 이하 흐름에서 외국인들 현물 수급, 또 파생 쪽의 흐름, 베이시스와 연관지어서 살펴보자 하셨습니다. 놓쳐서는 안 될 변수가 바로 어닝 시즌인데 그 특유의 주가 차별화는 나타나고 있죠. 특별히 대형주, 경기 민감주의 신고가 행진이 속출하고 있는데 조선 쪽도 그렇고요. 또 최근에 화학 흐름도 좋아졌고 은행도 여기에 동참을 한 모습입니다. 투자자들이 감을 좀 잃어가는 것 같다 하셨는데 감 좀 찾아주십시오. 종합적인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업종 대표 대형주 쪽으로 집중하자,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어닝 시즌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소수의 대형 산업 쪽으로 집중해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이번 어닝 시즌에서도 시장의 호재라기보다는 소수의 대형 산업의 수혜가 부각되는 그런 어닝 시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고가 종목 따져보면은 한 60개가 됩니다. 거래소 코스닥 합쳐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특별하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종목들이 아니라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LG화학이나 현대제철, 아까 말씀하신 조선주, 그리고 금융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집중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선택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쉬운 선택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금융주, 아까 말씀하신 금융주요. 지금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알게 모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금융주인데요. 종합지수하고 비교해보면
종목을 다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신한지수 한번 보시면은 종합지수하고 그대로 똑같은 흐름입니다. 예전에 삼성전자가 했던 모양새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이거든요. 실적 시즌에 금융주 장기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옛날부터 드려왔었는데 이제는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 아까 말씀드린 종합지수가 조심해야 될 구역으로 들어섰다는 점 한번 동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종합지수를 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금융주를 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이후에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금융주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등주, 업종 대표주로 좁혀서 매매하자라시면서도 금융주 조정 시 매수 관점, 어닝 시즌 감안해서 기간, 투자 또 해법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님께 여러 가지 전략들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장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일 수급 특징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IBK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이비지팀으로 가겠습니다. 박성환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특징주 가운데 특징주 분석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특징주, 수급 특징주부터 보겠습니다. 전일 거래소의 외국인들이 33거래 연속 매수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를 또 샀었죠. 145만 원. 전일 종가상 회복을 시켜놓았던 삼성전자 가장 많이 담았고요. 그 다음이 놀랍도록 어제 급등했었던 네이버였습니다. 신고가 또 글로벌 시장에 상장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덱스 200, 그 다음에 전고점을 뛰어넘은 LG화학도 담았고요. SK하이닉스도 베스트 5에 언제나 이름을 올려놓고 있네요.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한국카본, LNG 발주 계속 늘어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어제 분석 속에 또 많이 올랐는데 기관이 가장 많은 러브콜을 보냈네요. SK이노베이션이 그 다음이었고요. 레버리지, 현대모비스, GS 순으로 담았습니다. 정유주 두 개가 보이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어서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시죠. 외국인 기관이 주로 매매했던 종목, 외국인은 파라다이스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솔브레인, 그리고 계속해서 담고 있는 성광밴드를 네 번째로 담았고요. 삼천리 자전거도 최근 들어서 계속 좀 매집해 나가는 경향 있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전일 9% 육박하는 급반등하면서 V자로 눌림목을 거의 다 소화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K맥이라는 종목이었고요. 다음이 메일유업, 루멘스, 뷰웍스, 위메이드 순이었습니다. 네, 박성환 차장님. 자, 이제 종목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가는 종목만 가고 신고가 내는 종목이 더 신고가를 내는 형국인데 특징주 가운데 특징주 어떤 종목이 보이시나요? 네, 아무래도 개인들이 지금은 최근 굉장히 대응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대형주가 가니까 따라가기는 뭐하고 네. 중성주 사자니 좀 애매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정유주에 관련된 기관의 입질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좀 뽑아봤고요. 최근 기관이 3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정유 부분 체질 개선이 SK 인천종합화학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 인천석유는 2014년 4월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입하면서 PX 공장을 짓고 7월부터 상업 생산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공장이 건립되면 연간 282만 톤의 국내 최대 PX 생산 시설을 보유하게 됩니다. 고도화 설비가 없었던 만큼 수익성이 낮았지만 헤비 나프타를 활용한 PX 생산은 원가 경쟁력을 높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SK 인천석유를 포함한 정유 부분 고도화율은 15.9%로 낮지만 정제 설비 규모는 여전히 국내 최대이고요. 8월 이후 SK에너지 정제 마진이 6달러까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여전히 동사는 타사 대비 1달러에서 2달러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비정유 부분의 어떤 견조한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다른 타 정유사와 다르게 SK이노베이션 ENP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 SK종합화학을 통해서 화학 사업까지 영위하면서 국내 유일의 자원 개발과 정유, 화학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NP 부분은 페루, 베트남, 예멘 4개 광고를 통해서 연매출 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 55%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올레펜과 BTX를 주로 영위하는 SK종합화학은 합성 제품과 다르게 가격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이익 둔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SK종합화학은 분기당 2천억 원 이상의 가능한 캐시카우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어떤 바닥으로부터 탈피하는 수익성이 주목이 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14만 7천 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17만 원 정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루멘스인데요. 최근에 서울 반도체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루멘스 같은 경우는 10월 14일 제외하면 기관이 5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견조한 실적 지속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3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10.2% 증가한 1,48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0% 증가한 90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방산업의 TV 수요 감소로 당소 실적이 아주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4분기 연말 성수기 전용 저가 모델 물량이 대거 늘어나면서 전분기 대비 소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4분기 실적도 통상적인 재고 조정을 앞두고 있지만 2014년 신모델 생산 효과가 동시에 물리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지속할 전망인데요. 본격적인 조명업체로도 발돋움할 것 같습니다. 2014년 LED 조명 매출에 뚜렷한 증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LED 조명 시장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루멘스 2014년 LED 조명 매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1,250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또한 루멘스는 LED 부품이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서 높은 수익성을 영위할 전망이고요. 전 세계 LED 조명 시장 점유율을 보면 루멘스는 10위권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연간 성장률이 32%로 단연 높은 수준이고요. 루멘스는 여전히 저전력 및 고전압에서 동작이 가능한 LED 패키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점유율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믹스에 따른 마진 개선인데요. LCD TV의 백라이트 유닛 전용 LED 모듈 생산 업체로 주요 고객사 삼성전자에서 40%의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한 조명용 LED 시장 진입으로 중장기 성장성이 부각되는 점, 그리고 올해는 중소형 IT 어플리케이션용 백라이트 유닛의 진입이 원년으로서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마진 개선이 특징적입니다. 8,700원대 매수와 그리고 목표가 10,000원 정도 제시하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최근에 조선주 관련해서 기자재 성광밴드인데요. 10월 10일 제외하면 외국인이 6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상분기 실적이 예상 상회 전망이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최근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양호한 수주 성과가 반영되면서 전년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 모두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제품 믹스 개선과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희석 등으로 2분기에 이어서 25%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3분기 신규 수주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소재별로는 마진이 높은 스테인리스 피팅 비중이, 그리고 전방 산업별로는 해양 플랜트 부분의 수주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의 질적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56.7%에 이르렀던 탄소광 제품의 비중은 올해 상반기에 48.4% 감소하였고요. 4분기에는 5만 톤 T-프레스 신규 가동 등으로 추가적인 캐파 확보가 가능해지는 만큼 3분기 대비 큰 폭의 수주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간마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011년부터 시작된 국내 조선수의 해양 플랜트 수주 증가로 성광밴드에 대한 피팅 발주 증가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성광밴드 일감은 2014년까지 확보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수주 및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전방산업의 특성상 매우 높은 수준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하이 멀티플 부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3만원 언더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32,000원 제시하겠습니다. 기관이 담는 SK이노베이션과 루멘스, 그리고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성광밴드에 대한 팁 주셨는데 모두 다 눌림목 매수라는 공통된 전략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박성원 차장님과 함께 해봤는데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16일 수요일 우리장 개장했습니다. 디폴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날이 딱 하루 정도 시한이 남아있는 시점인데요. 뉴욕 증시는 워싱턴 리스크 때문에 다시 한번 상대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유럽 증시 쪽의 분위기를 본다면 우리와 비슷한 독일 증시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죠. 어제 이미 사상 최고치, 연중 최고치를 경신해놓은 우리 증시가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오늘까지 외국인이 사게 되면 199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샀었던 34거래일 연속 최장 순매수 타이 기록을 오늘로써 세우게 될 텐데요. 과연 미국 정치권의 흔들림에 상관없이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오늘까지 들어올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이번에 2050을 넘길 것인가 말 것인가 기로점에 서 있는 아침인데요. 먼저 양시장 출발 상황부터 들여다보는 것이 순서겠죠.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에 두 분의 전문가를 모두 모셔봤습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에서 정태근 팀장님이,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약간만 빠지는 것 같네요. 코스피 출발 상황 먼저 봐주시죠. 네.
일단 뭐 하루 상승, 하루 하락 이렇게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쪽에서는 전일 종가 수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040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전일 그 부채한도 연기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좀 큰 충격에 빠지면서 하락 마감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과연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부분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면 외국인의 매수는 좀 지속이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이 자칫 외국인의 어떤 수급의 악재가 되게 된다면 매도로 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 외국인의 수급도 마찬가지로 좀 중요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출발상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현물, 선물, 동시 매수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 쪽 같은 경우에는 143억 그리고 선물 쪽 같은 경우에는 130계약 정도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30억 정도 매도 출발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104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업종별로 출발상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아침 쪽에서는 IT, 전기전자 섹터가 현재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음식료, 철강 섹터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하락 출발한 섹터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건설, 증권 그리고 기계, 전기가스 섹터가 이제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미국이 조금은 흔들렸지만 우리 코스피는 2040을 지키면서 출발했고요. 지금 곧바로 또 상승 전환에 성공했으며 외국인들 오늘 선물까지 다 사주는 모습이 여전합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출발 상황 잠깐 볼까요? 네,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0.3% 상승한 3.5% 상승한 535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차트적으로 코스닥은 뭐 한 달 넘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항대 535포인트 정도 돌파가 얼마나 강하게 이루어지는지 그 전까지는 일단은 조금은 종목별로 좀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종목별 선순환 순환매 장세는 이게 계속 연출돼서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지수는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 갭상승 나온 다음에 항상 갭상승은 나왔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 음봉으로 마감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음봉이 아니라 조금 양봉 정도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가 중에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CJ ENM이라든지 SK 브로드밴드 같은 종목은 약간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오른 종목은 없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보합 정도 주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눈치 보기 양상이 좀 연출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오후장을 갈수록 상승폭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되거나 혹은 지금 파란볼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빨간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투자자 매매 동향을 좀 보신다면은 외국인이 코스닥 한 10억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스닥 지수 자체는 계속 535포인트대에서 저항을 맞고 525포인트대에서 한 10포인트 전후로 해가지고 박스권 장세를 그리고 있지만, 외국인의 수급 자체는 9월 10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꾸준하게 연일 평균 2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물론 중간 간헐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매도는 거의 100억 미만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10억 매수 출발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수급은 계속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심리적인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코스닥 기대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루를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도 코스닥도 오늘 아침 순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34일째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순매수 보이고 있네요.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로 오늘도 가볼까요?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달러원이 결국 1,070원대 내주고 9개월 내 최저치로 빠졌었는데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막판에 약간 좀 흔들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약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소폭 반등하나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60전 상승한 1,067원 40전에 개장을 했고요. 66원 50전까지 하락했습니다만 다시 반등하면서 68원 80전까지 상승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68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과 관련된 기대와 우려로 시장이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는데요.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부터 뉴욕장 초반까지는 시장은 미 여야 간의 협상이 원만히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고요.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화가 엔화와 스위스프랑 그리고 유로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아시아 통화와 상품 통화들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의 확대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뉴욕장 중반 이후 백악관이 하원의 제안을 거절하고 상원에서의 협상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는데요.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의 일부가 청산되면서 엔화와 스위스프랑 그리고 유로화의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 통화들과의 크로스 거래 관계에 있는 위험 통화들이 약세 압력을 받으면서 지난밤 뉴욕 여객 시장에서 달러원이 소폭 상승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달러원은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지루했던 1070원대 박스권을 하향 돌파해서 마침내 1060원대 진입했는데요. 장중 1066원 70전까지 하락하면서 1066원 80전에 어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미 여야 간의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를 포함하는 아시아 증시가 상승하면서 아시아 통화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어제 발표된 호주 중앙은행의 의사록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이 확인되면서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인 점 또한 원화를 포함하는 주변 아시아 통화들의 강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대외적인 요인들이 원화 강세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수출업체들의 내고와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 행진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정유사들의 결제 수요나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장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1070원이 하향 돌파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미 정치권의 분위기를 봐서는 이번 주 17일까지도 완전한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타결이 안 될 경우 미 재무부가 소재하고 있는 자금은 300억 달러 수준이고요. 이것으로는 일부 채권의 이자는 지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1월 1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날까지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국제금융시장의 재앙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더 가능해 보이는 것은 17일 이후 수 거래일 정도 타협이 늦춰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주요 시장평가사들이 미국의 기술적인 디폴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외환시장에서는 엔화를 비롯한 안전통화들의 강세와 위험통화들의 약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달러 원은 1060원 후반대에서 1060원대 후반대에서 강한 하방 형제성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현실성이 높은 17일 데드라인 넘기고 부채한도 협상 타결될 경우에 원달러 환율은 1060원대 후반에서 지지부진할 것 같다라는 전망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한 시장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돌발 종목 한 3부류 정도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중국에서 약 석 달 만에 신종 AI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 이글벳, 젤바이오, 파루 급등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건설사 쪽에서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 제한하는 건설사들 이름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요. 알만한 기업들, 주요 7개 건설사가 또 추가됐다는 소식입니다. 관련주 흐름까지 대응책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3분기 실적 호전 기대 때문에 신고가 흐름을 타고 있는 한샘의 3분기 실적이 오늘 아침에 공개됐다고 합니다. 또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적이 어떤지 실적과 현 수준 주가와 비교를 통해서 또 대응법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AI 관련주부터 시작해보죠. 정 팀장님. 네, 예. 일단은 언급을 하셨듯이 이글벳이라든지 그리고 관련 젤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아침 쪽에서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그런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젤바이오, 이글벳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다시 한번 AI 감염자가 현재 발생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초강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전사를 한번 들어보게 된다면은, 올해 4월달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감염자 9명, 그리고 사망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4명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때와 같은 어떤 급등 양상이 한번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때와 같이 그때와 같이, 사망자가 과연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감염자, 지역이 또 확대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좀 키워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오늘 아침에 날씨가 상당히 추웠듯이 이제는 좀 겨울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런
AI 감염 환자, 그러니까 그 독감과 동반되었던 AI 감염 환자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코스닥 쪽에 어떤 그 백신 관련주, AI 관련된 백신 관련주 강세, 그리고 바이오 쪽까지 연결되는 그런 흐름이 좀 연출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발성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어떤 테마의 좀 시작점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단기간에 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장주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제일바이오와 그리고 이글벳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글벳이 일단 전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 아직 전 고점 수준인 4,000원에 아직 육박하지 못했지만 제일바이오도 마찬가지 전 고점까지 육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마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겠지만은 뭐 적은 금액 내에서 뭐 항상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죠. 적은 금액 내에서 어떤 포트 내에서 타격이 있지 않을 만큼 접근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그런 세서 뭐 접근하는 거는 저도 무방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 테마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은 항상 독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조금 명심을 하시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중요 그 중소형 건설사들 네. 광역공사 제한으로 해서 좀 타격을 입었었는데 대표적으로 경남 기업에는 회사가 있었죠. 근데 오늘 좀 아침 쪽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이나 어쨌든 삼성물산 대형 건설사들도 마찬가지로 담합 공급 광역공사 제한에 대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현대건설이 이제 0.9% 그리고 삼성물산이 1.23%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광역공사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형 건설사들은 수주 모멘텀이 국내 쪽보다는 어쨌든 해외 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해외 쪽 수주가 현재 이제 조금씩 살아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그 돌발악재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인 어떤 그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 이마트의 어떤 그 판매 장려금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았지만은 주가가 다시 강세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통주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은 광역공사 제한이 일시적인 어떤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대형 그 중소형 건설사들은 뭐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형 건설사들은 수주 모멘텀이 국내 쪽이 아니라 해외 쪽이라는 부분을 볼 때 그 유통주였던 지난주 사례를 봤을 때 저는 뭐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요인이 아니라면은 조금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2,000원에서 66,000원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상황 속에서 따라가기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변동성 요인으로 인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 역발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마지막으로 없다. 네, 마지막 한샘. 한샘 같은 경우는 그 3분기만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2분기 때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오게 되면서 실적 모멘텀을 해서 꾸준하게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한샘 같은 경우 고민할 부분이 실적의 피크가 언제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 이제부터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올해 초반에 16,000원 가격대부터 이제 45,000원, 거의 3배 정도 이제 가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에 이제 진입을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3분기 같은 경우도 98%나 현재 증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실적 개선폭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 과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3분기도 좋았기 때문에 4분기도 그만큼의 어떤 실적 개선폭을 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4분기 시장 가이던스가 나왔을 때 이 가이던스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나왔을 때 제가 보기에는 상승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한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좀 추가적인 상승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승했던 만큼의 어떤 상승폭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4분기 실적이 과연 3분기처럼 98% 넘는 상승폭을 보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면은 한 번 정도 주가 상승에 대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조금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돌발 종목 분석 정태근 팀장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밖에 특징주 잠깐 코스닥으로 가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전일 셀트리온, HSBC 호평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때문에 약세를 띄었는데 오늘 다시 반등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에도 좀 크게 밀렸던 CJ E&M이 고점을 좀 찍은 걸까요? 오늘까지 추가 약세고요. 덕산 하이메탈은 어제 급등 이후 또 OLED 성장성 기대감에 오늘까지 더 오릅니다. 스포츠 서울은 안 좋은 소식 있네요. 신저가. 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악재가 이제 어떤 소식이 없죠.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주기세포 혹은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이 그 종목 내에서 계속 선순환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올라오고 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한 48,000원 정도가 강하게 돌파가 돼야지 한 5만 한 2, 3천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면서, 만약에 지금 같은 모양 중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만 본다라면 일단 바닥을 다지고 한 달 정도의 바닥을 다지고 나서 48,000원 매물대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48,000원 돌파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덕사이메타 같은 경우 이제 OLED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OLED가 이제 조그마한 휴대폰, 스마트폰에만 이제 적용이 되다가 이제 UHTV라든지 OLED TV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판되고, 또 가격 인하가 뭐 한 30%대로 30%대 이상으로 이제 가격 인하가 되면서 대중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 뭐 내년부터 본격 시판되면서 그 관련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수 있다. 아직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어떤 기대감, 이런 어떤 성장성으로 올라오는 것은 반등이 제한이 걸릴 수 있다. 결국은 실적이 수반돼야지 주가가 강하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기대감만으로는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한 2만 한 3천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언제든지 22,500원, 600원 뭐 그 자리에서는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혹은 추격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일단 그 자리 돌파 여부를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제 스포츠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배임 횡령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하한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고소 검장이 접수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초반에는 배임 횡령 좀 무관하다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주가가 올라간 척 하다가 다시 또 빠졌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10월 초죠. 10월 초에도 한 10억 정도 유상증자에 대한 제3자 관련해서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이제 경영 자금 조금 증가 기대감이 나왔었습니다만은 결국 주가는 하락세.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전혀 약발이 안 먹히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 종목은 무리한 저점 매수 하신다라면은 계속 거기에 늪에 빠질 수 있다. 300원 도 안 되는 종목을 매매하신다고 하신다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럼 오늘 하한가인데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비중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제가 30-40% 정도 줄이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다. 만약에 이대로 하면은 감자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CJ ENM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저께 좀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졌고, 오늘도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해가지고 한 7%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고점을 돌파를 시키려다가 좀 무너진 형국인데 딱 하나입니다.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다. 무슨 얘기냐면은 게임 관련해서는, 게임이나 엔터 쪽에서는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만은 방송 쪽에서의 한 100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방송 쪽에서 꽃보다 할배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흥행, 또 이제 군대 관련된 시트콤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막대본 영애씨, 슈퍼스타 K 이런 네. 부분들이 계속 흥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방송 쪽에서의 적자에 대한 부담감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정은 예를 들어서 한 39,000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9,000원을 가게 이탈하진 않을 것 같다. 또 그 자리에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한 38,000원대가 되면은 지지 라인 형성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내일 정도 주가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9,000원을 강하게 붕괴하기 전까지는, 혹은 39,300원, 200원을 강하게 붕괴하기 전까지는 좀 보유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신규로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8,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박스권이 4만원서부터 37,000원대에서 박스권을 그렸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지지력이 확인된다라면은 반등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다시 거래소로 와서 특징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뭐 신고가 행진이 많이 나왔었던 섹터죠. 조선주에 드디어 삼성중공업까지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또 신고가 경신했어요. 외국인들이 28거래일째 사고 있다는데 D램 값이 고정 가격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또 오늘 어떤 흐름일지 어제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OCI가 오늘 20만 원대 안착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앞서서 이제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에서 김영진 대표님이 어닝 시즌에 조정 시에 사야 된다라고 했었던 은행 섹터 가운데 오늘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돋보이는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네요, 오늘. 예. 뭐 조선주 진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계속 네. 분위기 타고 계속 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업황 개선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리고 수주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모멘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항상 어떤 분위기를 타게 되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좀 꺾이게 되면 상당히 가파르게 또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급 동반한 어떤 분위기 영향이라 보는 게 지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뭐 핑계거리를 한번 대보자면은 올해 수주 같은 게 목표치를 뭐 10월달 그리고 11월달 조기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되면서 조기 달성뿐만 아니라 어떤 추가 달성에 대한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되게 되면서 일단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안 좋을 것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대감이 어떤 실적 우려감을 현재 누르는 양상으로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서두에 말씀했지만 수급에 의한 어떤 분위기 이런 부분을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뭐 의문 물음표를 제시를 하게 된다면은 어쨌든 수급이 수급이 끊기기 전까지는 계속 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이 현재 뭐 30만원 정도까지 상승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현대중공업이 30만원 정도 전후까지 어떤 추가 상승, 가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IT. 지금 오늘 삼성전자는 보합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양상이라면, 뭐 제 개인적인 예상이긴 하지만은 뭐 37,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뭐 PC 디램 가격 현재 모멘텀이 좀 되고 있어요. 일단 중국 공장 화재, 이전 얘기긴 하지만, 중국 공장 화재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타격이 될 것이 한 부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지금 현재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공장 화재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의 전체 매출이 지금 현재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된다면 공급이 좀 축소가 되게 되면 실적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이제는 역으로 그 공급 축소로 해서 좀 더 가파르게 PC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도리어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침 쪽에 보니까 보통 보면 2GB짜리 그 단품을 현재 기준으로 산이 많이 삼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가격이 이제 1.84달러까지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디램 리포트를 디램 가격 동향 어떤 리포트를 보게 되면 2달러까지 이제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디램이 차지하는 매출 중에 상당히 큽니다. 뭐 디램 회사라 좀 봐도 되는데, 네. 이런 어떤 그 가격 상승이 지속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에 의한 외국인 매수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3분기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4분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그 공급이 축소된 부분을 이제 재고가 계속해서 소진이 되게 되면서 3분기까지는 실적에 대한 매출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4분기에 공급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호황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먼 미래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4분기에 들어가서 일단 공급을 원활하게 충만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35,000원 부근 진입하게 된다면 37,000원까지는 한번 추가 상승 열어놓고 대응해보자.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좋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도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하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OCI. 뭐, 전체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종목이 다 비슷하게 현재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OCI도 지금 차트를 보면은 지금 20만원까지 회복을 하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양상인데, 자, OCI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자회사가 미국에 상장을 했죠.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자, 일단 그 미국 쪽의 어떤 태양광 시설 확대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면 OCI가
계속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명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폴리실리콘 가격이라는 겁니다. 지금 OCI와 폴리실리콘 가격이 현재 거의 유사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OCI 같은 경우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해 들어와서 1.5달러 아래쪽에 현재 내려가지 않고 있고요. 도리어 1.8달러까지 공교롭 디램 가격과 좀 비슷한데 폴리실리콘 킬로당 가격이 현재 1.8달러까지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 폴리실리콘 가격이 빠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호재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OCI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최근에 와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좀 붙는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저는 뭐 이 종목 가격을 한번 예상을 해보게 된다면은 일단 뭐 23만원 정도? 까지 한번 추가적인 상승 열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라오는 양상이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그 차트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트적인 어떤 비교를 하시겠다면은 현대중공업의 차트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빨리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지 금융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와서 금융주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3분기 실적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은행 섹터들이, 그러니까 금융주의사 중심의 어떤 은행 섹터들이 2분기 때 좀 약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웅진이라든지 그리고 SKX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로 인한 어떤 순이익의 큰 폭의 감소를 있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3분기 들어와서 이런 대기업들 어떤 부실 채권을 완전 삼각 처리를 하게 되면서 순이익이 2분기 대비해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좀 모멘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뭐 크게 보면은 3만원에서 아직 45,000원까지 현재 박스권 흐름이고요. 그리고 KB금융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33,000원 부근에서 요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43,000원까지 아직까지 박스권입니다. 만약에 은행 섹터, 그러니까 금융지주사 섹터들이 만약에 추가적인 탄력을 붙고 추가적인 상승을 간다 이런 전개를 깔려면은 아직까지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부분들도 조금 명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고점까지 어떤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실적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4분기 때 추가적으로 개선이 될 것인가,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과연 또 개선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그리고 전고점까지는 제가 보기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번엔 다시 코스닥입니다. 오늘 나노트로닉스라는 종목이 많이 급락하는데요. BW 계약 해지 소식이라는 안 좋은 악재 들어와 있습니다. 파이어링크 얼마 전에 상장했던 그런 종목이죠. 지금 상장한 지 한 두서너 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M&A 소식에 희비가 엇갈렸던 아이테스트와 세미텍, 특별히 세미텍은 하한가 피인수 대상이었는데 오늘 추가 급락해서 살펴봐야 되겠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급격하게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 그리고 무선 충전 테마까지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일단은 지금 아이테스트와 세미텍을 보신다면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이 이제 합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아이테스트의 대주주는 또 프롬서티예요. 그래서 프롬서티가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아우르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다 좋은 모습을 띄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테스트는 계속 하향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1,900원대마저도 이탈할 수 있다는 모습들. 세미텍은 반짝 올랐었죠. 한 160억 정도의 피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왔다가 그리고 나서 어저께 오늘 차익 매매 쏟아졌다는 부분들 이미 조금 내부자산을 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 흐름이 다시 이전의 가격대로 회귀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롬서티는 뭐 주가 흐름이 1,600원대에서 뭐 미동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금 오른 부분들은 있어요. 조금 올랐지만 뭐 거래량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후공정 업체이고 또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아직은 크게 개선이 되지 못하고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의 주가의 상승 탄력도는 현재로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저점 매수 좀 불가하다. 그러니까 세미텍 같은 경우는 한 2,500원대 지지 라인을 좀 형성해서 하고 대응하시고, 아이테스트는 1,900원 지지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이오링크가 이제 오늘 제가 보기에는 상장하고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000원대 상장하고 나서 9,000원대까지 하락을 했던 거죠. 거의 50% 정도 두 달 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나서 다시 오늘은 이제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서버
데이터 서버를 이제 과부하라든지 이런 걸 좀 막아주고 분산하는 그런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 높은 이익률이 좀 기대가 된다고 자기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아까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단순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들은 반등의 제한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워낙에 많이 빠졌다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하고 내일 모레 주가 흐름을 봐야 되는데, 저는 좀 안전하게 11,300원이나 11,500원 정도가 돌파 안착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뒤늦지 않다. 그래서 오늘 무리하게 상한가에서 추격 매수는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나노트로닉스가 이제 BW 계약 해지에 대한 우려감으로 급락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이제 하한가도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은 좀 좋지 못하죠.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비중 줄일 수 있으면 비중 줄이시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BW 계약 해지가 다시 뭐, 정정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올라가기 좀 힘들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는 종목군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수급,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도 어저께 급등세를 보여줬고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49,000원 정도가 상당히 강한 저항대인데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한 5만원 한 5만 2, 3천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결국엔 신고가를 연출하고 있는 종목군들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이제 아까 이제 AI 관련해서 독감 바이러스 관련된 테마가 있었다라면 또 이제 무선 충전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개발에 착수를 했고 내년에 상용화에 대한 가능하다 얘기가 나오면서 뭐 크로바이테, 이렌테, YG파워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선 충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작년 봄이거든요. 작년 초에 나왔고 1년 반 정도가 지나왔어요. 그러면서 작년부터 갤럭시 노트 2에 적용될 수 있다. 갤럭시 S4에 적용될 수 있다. 뭐 갤럭시 노트 3에는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갤럭시 노트 3를 갈수록 플렉서블, 휘는 휴대폰이 거기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죠. 지금 무선 충전 방식이 이제는 약간은 예전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 무슨 얘기냐면은, 휴대폰 크기는 그대로 되면서 배터리 용량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 충전 처음에는 휴대폰이 금방 떨어졌거든요, 배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무선 충전이 되면은 기대감이 있다 생각했는데 좀 떨어지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내년 가을 돼야지 제품이 적용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은 좀 약할 수 있고, 또 이게 실적으로 실적으로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나마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크로바이텍하고 이렌텍인데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2, 3일 정도 혹은 일주일 정도 주가 흐름을 보고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의 오늘장 한마디 들어볼 시간입니다. 뭐, 코스닥도 언제나 유창희 대표님이 좀 중요하다 하셨던 그 라인 정도를 훌쩍은 못 뛰어넘고 그 정도에서 계속 머뭇머뭇하고, 무엇보다 코스피가 오늘 2050포인트에 거의 뭐 육박할 정도로 또 한 번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미 정치권 협상이 잘 안 돼도 외국인은 잘만 사고 있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예. 일단 저는 오늘 코스닥 쪽 준비를 했는데요. 어제 우리가 그 줄기세포 관련해서 지금 다뤄봤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집에 돌아가서 조금 종목들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바이오 섹터에서 좀 관심을 가지만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보이던데 뭐 어제 같은 경우 메디포스트, 뭐 차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장비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유비케어가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그 외에도 보니까 아이센스라든지 레브킨 바이오, 휴비츠, 뭐 그나제약, 비트컴퓨터 같이 바이오 섹터에서 뭐 이제부터는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에서 조금 조선주라든지 뭐 오시아라든지 이런 종목들 상승폭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제 조금 올라가는 종목들 뭐 어떤 대안 섹터로 한번 찾아보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코스닥 쪽에 반도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저는 바이오 섹터 내에서 신규 종목을 좀 발굴을 하자,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상 상승하고 난 뒤에 따라가신 것보다는 조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쪽뿐만 아니라 LED 쪽도 조금 뭐 그런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드린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 뭐 조선주 언제 사지? 없는데, 뭐 오시아도 없는데 하시는 분들께 또 대안으로 바이오 섹터 가운데 일부 종목들 보면 해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요? 네, 저는 일단은 뭐 코스피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강세로 오늘은 보여주고 있죠. 오늘 저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수가 흔들리더라도 지수를 보지 말고 종목을 보자. 종목을 보는데 신고가를 연출하는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최근에 신고가를 연출시키는 게 조선이라든지 화하 그리고 IT 일부 종목군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 종목군들 실적이 수반이 되고 업황 개선이 이제 확인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강한 신고가를 연출시키는 종목군들은 시장이 만약 예를 들어서 뭐 2012년도처럼 미국이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강등됐을 때 우리나라가 뭐 폭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상황만 아니라 그러면은 이런 신고가 종목은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빠질 때 덜 빠지고 오히려 반등을 더 강하게 치고 나갑니다. 조선주도 신고가 계속 연출시키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겁나서 못 살 겁니다. 겁나서 못 사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산다라는 거 본친다라면은 일단은 눈 한번 질끈 감고 포트가 없으신 분들은 일부라도 편입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고가 종목 주목하자라는 의견, 또 바이오 섹터를 대안으로 한번 삼아보자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계속되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때문에 2050포인트 육박하고 있는데 선물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관련해서 팁까지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대영 멘토님, 주쌤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장 초반 아주 바짝 올라서 271포인트대까지 갔었다가 뭐 종가상은 좀 많이 반납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외국인까지 같이 사면서 또 바짝 끌어올리는 274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하셨잖아요. 비유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네, 지금 현재 기준점에서 이제 어제의 뷰가 여러분들이 또 혹시라도 시장이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해물 딱 져갖고 흥분한 나머지 주쌤이 또 그냥 막 던진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해 소지가 있어서 분명히 결정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상승 조기에서의 마지막 레인지 범위, 즉 오버슈팅을 감안했을 때 274를 찍으러 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 뷰는 정확히 바뀌지 않겠습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하지만 이제 잠시 뒤에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신호등에서 어제 고점이 하나가 좀 아쉬운 게 하나가 나와서 부담 요인 쪽으로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선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신호를 좀 체크를 했습니다. 그건 미국의 흐름과 어제 우리나라의 흐름을 보시면 10분 봉으로 봐도 똑같이 괴리가 똑같다라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우상향을 하다가 바로 반납하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시장이 그와 비슷한 유사하게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시장 출발과 함께 오늘장 미국발 선물 쪽에서 또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비해서 다행인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스타트가 됐다는 것이 가장 특징일 테고 그다음에 개인들 부분이 오늘 시장의 주도를 하는 변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얘긴즉슨 무슨 얘기냐면 예측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점과 고점에 대한 범위를 정해놓고 예측 매매를 해야 되는 기점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현재는 콜 옵션 자체가 시장에 상장된 게 지수의 위치 대비해서 부족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위로 계속 당기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수급적인 측면에 보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위로 슈팅을 271.35로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내려오고 있는 템포고요.
외국인들은 이에 반해서 관망세로 철저히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창구 쪽이 2천억대의 매도 압박 카드를 내고 있고 투신 쪽이 700억대의 매세를 차고 있지만 지금 기관계 쪽에서도 역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옵션 쪽 테이블상으로는 매수 포지션 자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인 현상에서 아직까지는 한쪽 쏠림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이 거래일 대비해서 시장에 변화가 나타났다면 출발과 함께 옵션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콜옵션 쪽이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외국인과 기관계의 양 매수 트로이카 자체를 유지시켜주고 있겠고요. 개인들만의 매도 압박 카드입니다. 자, 시장의 조정 쪽 가능성, 왜냐하면 신용등급 강등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이겠고요. 풋옵션 쪽에 보면 역시나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서 외국인의 양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태겠고요. 하지만 기관계 쪽에 매도 포지션 금융투자에 잡히는 것은 이거는 저쪽, 즉 극외가 쪽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의 아웃 깡통을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매도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등가 쪽 부분에 대한 등외가의 얕은 호가 쪽에서는 아직 매도가 많이 출회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을 놓고 본다면 현재 외국인들의 나홀로 매수 출발이 되었던 것이 개인들이 변동을 주도하면서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도깨비 장세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관점이라고 놓고 본다면 개인들의 수급 매수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면 오늘 역시도 제한적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쪽으로 보면요. 현재 프로그램 차익 쪽에서 압박 카드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비차익 쪽에서 매수 추이 자체가 강화시키면서 순 매수 추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바로 베이시스 영향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쪽의 영향력이 상당히 시장의 지배는 못하고 있지만 베이시스 놀이는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이시스는요, 강력히 말씀드리는데, 공개방송에 말씀드렸는데요. 수급, 그 다음에 종목의 힘, 그 다음에 파생시장의 힘, 이 모든 걸 도합시켜 놓은 가장 어려운 해석법이 베이시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이시스를 단순하게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것이다, 이랬으니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 건 절대 안 되거든요. 베이시스는 그날 결정이 됩니다. 범위를 설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 스위칭 자체를 만들어내는 반복성을 갖고 있는 기계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 베이시스는 항상 1.5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영락없이 들어올리는 패턴을 만들어서 2점대 부근까지 올립니다. 이 얘기는 즉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이 시장에 매도 압박 카드에 상당히 압박을 가하면서 조정포를 만들 준비는 아직까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메이저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1.5대 부근만 오면 영락없이 들어올린 템포가 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역시도 지금 현재 1.8대, 9대까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모습 속에서는 다시 내려올 때는 조정 쪽으로 좀 열어두고 현재 오늘 저점을 체크를 해보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는 다시 들어올릴 준비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는 오늘 역시도 제한적 상승 쪽으로 상승 마감 가능성이 지금 출발해선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쪽을 조금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일봉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분봉으로 잡아서 보여드리겠네요. 자, 분봉 쪽에서 보시면 현재 기준점에서 어제 오후장에 매수 신호가 신호등에서 떴습니다. 뜨면서 위로 올라오면서 지키면서 녹색등을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3분봉에서 이제 막 매도 확정 신호가 떴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기준점에서 조정 쪽으로 열리고 있는 눌림 자체의 매도포가 좀 유리하고 있는 위치겠고요. 여기서 이제 황금 라인을 잡아 드릴 건데 황금 라인이 아마 자막상은 270.70이 나갈 겁니다. 270.70이 나갈 거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포지션 강도 따라가자라고 했거든요. 매수 포지션이었는데 그게 지금 외국인들이 주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신 것 같고요. 신호등의 로직 공부대로 그대로 하면 이렇게 저항입니다. 바로 1P 정도 범위이기 때문에 271.70 여기를 들어 올리지 못하면 앞으로 3분봉 캔들 하나에서 못 들어 올리면 요건 눌림으로 보셔야 되고 눌리면서 본다고 한다면 최대 폭이 270.70까지 열어두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역행적인 부분이 아닌 정상적인 신호등에서 로직상 매도 압박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점 추격 매수 따라가지 마시고 차라리 매수를 잡겠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현재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눌림 매수를 잡아야 된다. 그렇다면 기다려보자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지금 자리 아니다. 추격 매수 안 할 거라면 선물은 양쪽 방향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매도를 치고 이익 실현을 한 땀을 모으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바로 떨어지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신호등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기만 하면 신기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호등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잊었던 기본, 그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그대로만 믿으면 계좌는 계속 불어납니다. 그 현실이 지금 샘플러스를 통해서 서울경제에서만 단독으로 나가고 있고 저희는 계속 벌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제가 내일과 목요일과 금요일 날 공개 방송을 진행하거든요. 그때도 신호등은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큰 그림상으로는 눌림 매수가 맞지만 단기적인 지금의 분봉상으로는 이렇게 떨어지는 매도포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70.70 그리고 271.70 잘 보시되 270.70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방안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대웅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의 34일째 사자의 코스피가 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년간의 박스권 상단은 2050까지 오늘 아침 육박했었는데요. 미국 정치권 협상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시장 상승에 걸림돌이 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시장, 신고가 종목을 주의하라는 조언 많았다는 점 참조하시면서 오늘 날씨는 춥지만 LA 다저스 4차선 경기도 즐겁게 관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